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지역구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 근로자가 최근 3년 새 18만 명가량 늘어나 현재는 무려 6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열정페이야말로 청년 근로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뿌리 뽑아야 할 문제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어려운 취업 현실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 신조어죠. 이 열정 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 페이를 받고 있고 또 그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열정 페이 실태와 더불어서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정식 취직하기 전에 사람이 사회를 알고 어떤 업무에 대한 실무를 익히기 위해 가지고, 네. 일종의 견습생 신분으로, 어떤 한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일정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실무를 익히는 그런 인턴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정규로서의 보수가 주어지지 않고 자기가 열정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실제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실무를 익히고 사회를 익히는 과정이라기보다도 네. 젊은이들이 그러한 실무를 가르쳐 준다는 걸 명분으로 해가 사실상 허드렛 일을 시키는 네. 그런 잘못된 관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허드렛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일종의 악용의 창구가 되는 이런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턴 과정에서 아주 실무를 배우고 사회를 익히는 좋은 네. 경험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네.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그 법안은 이러한 잘못된 열정페이를 모두 다 근절시키는 그런 법안은 될 수가 없고요. 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시킬 네. 때에는 제대로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사실상 근로에 해당될 때에는 제대로 된 이 수고료를 줘야 네. 되지 네. 않느냐, 네. 이런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네. 방금 설명하실 때 자료 화면을 보니까 젊은 예, 청년이 직접 브리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혹시 그 사진에 나온 청년이 의원님의 입법보조원으로 인턴 체험하고 있는 대학생이 맞나요? 그런 예, 얘기를 제가 예. 그 잠깐. 학생이 홍익대학교 네네.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등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거의 잘 모르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그 학생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그 법은 네. 이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현장 실습에 관한 조항이 있다라는 사실을 네. 네. 그때 그 학생이 이야기를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그래서 청년의 예, 생생한 목소리가 녹아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 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의원님, 향후 예, 기대 효과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정페이 중에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현장에 보낸 걸 현장 실습이라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고, 이제 사후 관리하도록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고등교육법 이제 22조를 22조 2를 신설해 가지고 학교가 어떤 사업장에
학생을 그 현장 실습을 시킬 때는 네. 사전에 명시적인 계약을 맺도록 하고 네. 그 계약 내용에는 이 학생이 받게 될 교육의 내용과 그다음 그 학생이 받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고 네. 그거를 사전적으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밝히고 사전적으로 이게 고시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그냥 이거 논쟁을 막고 그다음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교육 과정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허드렛 일을 시켰을 때에는 네. 이거를 그 사실상의 근로라 봐가지고 그때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 그 법안에 있는 개용은 사전 계약을 맺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명시시키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 근로에 해당될 때는 정상적인 임금을 주도록 하는 이런 법안의 네. 주요 내용입니다. 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군요. 이제 예, 다른 주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현재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그 최대 피해자를 낸 가해 업체인 옥시의 비협조로 인해서 특위의 그 영국 현지 조사 계획이 최근 전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은 옥시 한국 본사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국회 대표단이 영국 본사를 방문해가 진상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무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옥시의 한국에 있는 옥시 이제 현지 법인에 대해서 네.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 네. 1차에 대해서는 계속 발뺌만 하다가 2차 갔을 때는 자기들이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보상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이미 밝혔습니다. 네. 밝혔고 그와 별개로 과연 이 옥시의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에 대해서 영국 본사가 알고 있었느냐. 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방문단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무산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위가 다음 주, 바로 내일 모레 월요일 날부터 될 때 혹시 한국 대표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엄중히 따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옥시뿐만 아니라 예. SK케미칼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를 요구하셨는데요. 예. 세계 최초로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옥시는 어쨌든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그 결론이 나면은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SK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PHMG라는 이제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가장 문제가 된 원료를 만든 업체이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알았다면 그것이 이제 그 살인의 고의가 되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는 미필적 고의 내지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이 검찰에서도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PHMG 말고 CMIT, MIT 간 이것으로 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가 팔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3명이나 직접적으로 폐섬유화가 왔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수사를. 형식수장으로는 하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자꾸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 수사가 지금부터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그 발표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느냐라는 네, 근본적인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가지고 네. 그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피해를 입힌 모든 업체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네,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제 네, 생각으로는 이 문제의 사태의 그 원인은 옥시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 나는 네, 네. SK케미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뿐만 아니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고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이것이 2000년도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가 시작됐고요, 옥시에서. 네. 그리고 2002년에 사망자가 최초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네. 2008년에 그 아산병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를 의심해가 어떤 바이러스가 있느냐고 의뢰를 했는데 그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걸 종료시켜 버립니다. 네네,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 갔어야 11월이 갔어야 겨우 그것이 이제 폐섬유와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결정됐기 때문에 최소한 네. 사태가 난 때부터 11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그렇다 하면은 한 나라에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 3만 불 정도 되는 나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에 국민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그러한 역학조사에 대한 제도화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네. 뭐 나름대로 그거 이제 하나하나 다 변명이 가능합니다. 네. 변명이 가능하고 이제 실수였고 그렇지만은 전체적 국가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전에 체크해가지고 네. 그 문제를 규명하는 못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네. 또 사실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거기서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네.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가 하도록 돼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래 되면은 이것이 그 바이러스로 의한 전염병에 의한 건지 그다음 이것이 환경적인 건지를 일개 병원이나 전문가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어느 쪽에 가가지고 한쪽이 자기 게 아니면 수업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시스템 자체도 이원화된 것도 문제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전염병이나 환경성 질환이나 할 것 없이 네. 어떤 사태가 났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누구나 없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하고요. 또 청원심사소위원회 이렇게 두 개 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향후 상임위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짧게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금융 관련해 가지고 그 조선산업이나 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가 여러 사례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 그 공정거래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좀 더 바람직한 입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 그 국민들 중에
45%가 자기가 저소득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엄청나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보훈 대상자에게 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 대상자의 55%가 나는 저소득층이라 느낄 정도로 네. 우리 그 보훈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그 좀 더 국가가 면밀하고 치밀한 보훈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데 네. 제가 세 번째 이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무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데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